안녕하세요. 인프라드 타이거입니다. 2021년 예산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요 총 558조인데요 정부에서 당초 제시했던 안보다 2조 2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총 예산은 558조, 그야말로 슈퍼 예산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요 코로나19에 따르는 피해 지원금 3조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어떤 내용이고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을 목적 예비비 형태로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피해를 받은 업종 그리고 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 형태라는 것은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길만 튀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방식 이런 내용들은 일단 공란으로 비워두고 앞으로 코로나 3차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조금 더 보아가면서 일단 예산만 배정해놓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요 3차 확산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 그리고 계층 이런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대상은 특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피해를 받은 업종 계층, 그러니까 전국민 지급, 보편적 지급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특히 많은 피해를 받은 업종이나 계층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기준은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서요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실제 만나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업종에 계시는 분, 또 감염병 사태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런 고용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게도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다만 재난지원금이 3조, 그러니까 지난번 1차, 2차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하게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지급에서의 선별지급 방식이긴 하지만 더욱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정해서 안을 통과시킨 내용인데요. 여기에 수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시급성이 저조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감액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과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 이렇게 재난지원금에서 피해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또는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피해지원금,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서도 용어 자체를 긴급 피해지원금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지급 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참전 무공 명예수당 인상 등의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이런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이 부분은요 총 9천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정부에서 3천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안을 잡고 있었다가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4,4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400만 명은 우리나라 국민의 85%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산은 9천억 원, 이것이 정부 예산안에 수정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 지원 예산을 3조 신규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백신 물량도 4,400만 명분, 그리고 예산은
9천억 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에 71억을 증액하고요. 또 학대 피해 아동보호나 전담 요원, 인력 확대나 처우 개선 예산도 36억 원 증액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지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기존에 있는 예산 71억 원을 증액시켰다 하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수정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12페이지에 정부안 여기에서 12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비비 중 3조 8천억 원은 재해대책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지출 전년도, 미지급 금액 당해년도 지급 부족액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옆에 보시면 3조 8천억에서 7조로 3조 2천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정부안은 감염병 및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규제 이런 식으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란 내용을요. 감염병 피해 지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반 회계 예비비 이 부분을 3조 8천억에서 7조 원으로 3조 2천억 상향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조 2천억 상향시킨 부분 중에서 3조가 재난지원금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2천억은 예비비에 해당된다. 그래서 목적 예비비로 3조 원을 잡아놓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수정안이 전체 161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인데요. 여러분께 모두를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64페이지 보시면요.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 예비비 3조 2천억 원을 증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예비비가요.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요. 여기에다가 부대의견이라는 것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곳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적어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예산이 목적을 벗어나지 마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몇 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살펴보면요. 160페이지에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임금 근로자와 특고종사자 계정 분립 필요성을 검토해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고 있고요. 42번에 보시면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 경로로 고용 새1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서 고용 새1센터 사업의 종합적 실효성 제고 방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힘든 고용 상황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2021년도 예산안 결국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을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